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특혜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노태영 기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강수를 뒀는데 고위 당정 협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 결론입니다. 오늘 논의는 민주당의 긴급 제안으로 안건에 올랐는데 곧바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같다며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공제도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관평원의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엄정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 끊이지 않았고 일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다음 달 11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5명이 확정됐습니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은 채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선의 윤영석, 초선의 김웅, 김은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의원 경력이 없는 이준석 후보와 4선, 5선 경력의 중진들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공식 공개는 없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선에 오른 5명의 후보 가운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순입니다. 어제와 그제 진행된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5명은 앞으로 2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본 경선으로 치르는데 예비선거 때와는 달리 당원 투표 비중이 70%로 올라가고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바뀝니다.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점은 상대적으로 중진 그룹에 유리하지만 신진 그룹 중에 유일하게 이준석 후보만 진출한 점은 본 경선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자는 다음 달 1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전 예약을 완료한 65세에서 74세 1차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64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하면서 1일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소 기자입니다. 예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병원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발자국 맞춰서 서 계시면 돼요. 접종 전에 간단한 진찰을 받고 몸무게가 얼마 안 나와서 다이어를 원래 성인 용량이 2알인데 1알만 드세요. 순서에 따라 백신을 맞습니다. 사전에 예약한 65세부터 74세 백신 접종이 전국 13,000여 개 병의원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좀 불안한데 맞고 나니까 더 편하네, 마음이. 아직 아무런 증상은 없어요. 다 같이 맞아가지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좀 방어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65세에서 74세 56만 2천여 명 등 모두 64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30일 30만 7천 명이었던 1일 접종자 수 최대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접종이 확대되는 첫날, 정은경 질병청장은 접종 기관을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걱정 없이 맞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이렇게 들어가고 공기 전체를 한번에 빨리 쏠렸어야 되거든요. 네네.
신속하게 맞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격 차이로 백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다는 말씀. 방역 당국은 접종이 확대돼 이상 반응 신고도 늘 거라면서 최소 4일 동안은 고열 등 증상을 잘 관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귀가 후에도 무리한 행동은 삼가하시고 3시간 이상 특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까지 70에서 74세 예약률은 70%를 넘겼고 60대도 절반 넘게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는 50대 일반인과 고3 수험생, 초중고 교사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보관 조건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도 동네 의원 등 지역병원 1,500곳에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인 가계빚 그리고 최근의 자산시장 과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은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연 0.75%로 인하한 뒤 2달 만에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1년째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백신 접종 진행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회복의 흐름, 즉 회복의 속도나 지속성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만 지금처럼 낮은 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해선 종전과 결이 다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돈을 시중에 푸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금리 조정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꺼리는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선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금통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규모가 커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대출을 통한 투자가 과도하게 늘면 가계의 손실은 물론 금융기관에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12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7명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571명, 해외 유입은 1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6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백신 1차 접종자는 약 65만 7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이후 하루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해철 제2차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9명으로 전주의 641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소규모 감염이 전 권역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5세에서 74세 사이 513만 명의 접종은 전국 13,0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들의 98% 이상이 접종에 참여해 이른바 노쇼로 인한 잔여 백신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철 2차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 예약을 꼭 해달라며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30대 이상의 국민들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되고 집단 면역 시간도 충분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11월 초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탔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과정에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 중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앞으로 300여 건의 과거사 인권 침해를 조사합니다. 이 중에는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도 있는데요.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최소 2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범인으로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록 씨가 화성 부녀자 연쇄 폭행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1987년 5월 경찰은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대 남성 홍성록 씨를 연쇄 살인범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홍 씨가 당시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중 최소 3건의 범인이라며 홍 씨가 자백했다는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홍 씨는 경찰에서 가출한 부인이 평소 붉은색 옷을 즐겨 입어 술에 취했을 때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여인을 보면 이상한 충동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히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3명을 살해한 건 이춘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홍 씨의 아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홍 씨가 다방 종업원에게 빨간 옷을 입으면 죽게 된다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잠을 안 재우면 미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폭행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머리 같은 데를 맞으셨다고 그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모든 게 무너져서 죽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홍 씨는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경찰이 항상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2002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쌀 푸대자루로 소주병이 꽉 찰 정도로 술 드시고 쉬고 술 드시고 못 나가시고 이런 패턴이 되니까 결국에는 못 다니시게 된 거죠. 홍 씨처럼 당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 체포와 감금, 폭행 등을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사람은 지금까지 27명. 진실화해위는 특히 10대 피해자가 많았고 석방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다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는 말로 시작한 경찰 브리핑. 브리핑의 핵심은 손정민 씨의 죽음의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상으로 볼 때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손 씨의 행적을 조사해왔습니다.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손 씨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시간을 새벽 3시 38분 이후로 좁혔습니다. 낚시꾼 일행에게선 새벽 4시 40분쯤 남성 추정 인물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 씨 양말의 흙과 강가에서 약 10m 떨어진 수심 1.5m 부근의 토양 성분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도 얻었습니다. 손 씨와 함께 있던 친구도 7차례 조사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 포렌식, 통신수사,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친구 A의 의혹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등 친구 및 가족에 대한 가능한 모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측 디지털 기기에선 삭제 내역이 없었고 의류 등에서도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간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실종 지역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사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진행 사항을 담은 이 설명 자료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문의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각종 의혹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만 경찰은 한정된 수사력을 손 씨 사건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보고 차츰 마무리 단계로 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05포인트 상승한 3,180.56에 코스닥은 2.63포인트 오른 976.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강해지며 경기 순환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는 약세를 기록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 초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경영권 매각 소식에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고 배터리 리콜 이슈와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최근 약세를 보였던 LG화학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나흘 만에 오름세입니다. 반면 카카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면서 일상으로 회복이 차츰차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폐쇄됐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학교들은 올가을에 완전히 정상 수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골프 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중 수천 명이 몰려 환호했고 프로농구 경기장도 백신 접종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 올 초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 평균 사망자 수는 80%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인의 안도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젊은 층의 접종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getting infected now tend to be people who are younger, less vulnerable to the infection, because a lot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has been vaccinated. 심지어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백신을 접종하는 젊은이들에게 $100, 우리 돈으로 11만 원을 넘는 상품권 카드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머리에 헬멧형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걷는 남성. 일본 군마대학 후지이 교수입니다. 전공이 정밀 계측 분야인 후지이 교수는 우주 공간에서 체중 측정 장치를 개발하면서 우주복을 접하고 이 새로운 마스크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헬멧형 마스크는 틈 사이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위험이 있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공기 중 밀입자를 빨아들이는 에어 필터를 통과한 공기만을 흡입해 바이러스 침입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これを皆さんが非常用設備として装備として持てばいざという時にみんなが一斉にこれをかぶればですね. 하지만 제작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5번에 걸쳐 시제품을 만든 뒤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작비는 개당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지만 후지이 교수는 기업에서 대량 생산하면 원가는 더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로코 마라케시 외곽에 있는 한 승마센터. 이곳은 특별한 말들을 훈련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말들의 연기를 훈련시키는데요. 조엘 프로스트 씨는 35년째 말들의 조련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대작에 출연한 말들은 거의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의 신호를 받자마자 이 말은 바닥에 누워 죽은 듯이 미동도 않는 고난도의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On utilise pour les cascades les chevaux du pays, des barbes plutôt, qui sont plus petits et plus maniables. Et autrement les Espagnols également, et Espagnols aussi pour les acteurs. 그는 낙타의 연기도 지도합니다. Au film qu'on a fait, par exemple Kingdom of Heaven, Alexandre le Grand, Momie, Légionnaire, c'est 200 chevaux en moyenne. 그는 말을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연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하는데요. 또 말들이 카메라에 적응하고 총소리 등 효과음에 놀라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중국 간수성에서 열린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2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현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민 주커민 씨는 사고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악천 후에 산에서 방목하고 있는 양이 동사할까 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악천 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수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出来前面全部是雾嘛，什么也看不见，就是从那个地方跑来了一个小伙子。我踩保温毯我都已经踩了很久，踩了但是手拿不住，风太大了。 주 씨는 근처 동굴로 선수 6명을 데려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주민 전체가 선수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촌장의 지휘 아래 주민들은 이불과 외투를 준비해 고립된 선수들을 찾아내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또 마을에 남은 주민들은 체온이 내려간 선수들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체력 회복을 도왔습니다. 현장 지리에 밝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선수들을 직접 찾아 나서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른바 불가리 스타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폐쇄적인 가족 중심 경영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장직 사퇴에 이어 비대위 전환, 경영권 승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20여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지분 매각이었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과 부인, 동생 등의 주식 37만 8천여 주, 53%를 웃도는 지분을 3,100억여 원에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964년 창사 이래 57년 만에 홍씨 일가에서 주인이 바뀌고 비판을 받아온 폐쇄적인 가족 경영에서도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임원들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 임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성과 보상을 확실히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소위 ESG 경영을 잘하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 이후 불매 운동으로 번지며 무너진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건입니다. 타격을 받고 있는 대리점과 낙농농가 지원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개월 영업정지 명령 사전 통보를 받은 세종공장은 다음 달 청문회 이후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지자체가 체납자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밀린 지방세가 속속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한 가상화폐는 청산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은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전 부과된 지방세 1,100여만 원을 체납한 A씨. 전주시가 고지서와 독촉장,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5차례나 납부를 독촉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갖고 있던 2,3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나흘 만에 밀린 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전주시가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의 가상화폐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하자 이 가운데 4명이 열흘 만에 체납액 1,70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지키는 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자산을 압류를 하면 그 본인들한테 통지를 보내거든요. 압류 통지를. 그분이 아마 그 압류 통지를 받고 아마 조금 저기에서 자진 납세를 하신 것 같아요. 전주시는 조만간 압류한 가상화폐를 청산해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추진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가 체납자 조사나 압류된 가상자산의 강제 매도와 추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 거래소에서 만약에 체납자에 대한 그 코인을 팔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면은 가장 좋은데 거래소의 고객은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라는 공문을 전국의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다시 한번 달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미국 주도의 우주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나라도 가입했습니다. 일본, 영국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인데요. 국내 우주 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도에 정다원 기자입니다.
52년 전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딛는 순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로부터 반세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남녀 우주인 한 쌍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이름을 따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024년엔 우주인이 다시 달 표면을 걷게 되고 4년 뒤엔 달에 사람이 상주하는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합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약정에 가입했는데 그동안 축적된 우주 탐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s signing of the Artemis Accords builds upon an existing, growing, and a foundation of collaboration for many, many years, and now between our two space programs.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확보한 과학 데이터를 참여국에게 공개한다는 게 약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협력 체제는 달뿐만 아니라 향후 화성과 해성, 소행성 탐사까지도 지속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30년 독자적인 달 착륙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착륙에 관한 노하우라든지 또 궤도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좀 지원을 해주고 협력을 통하면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되고. 여기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 발사체 개발 등 국내 우주 산업 성장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1, 2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지금은 붉게 보이는 발달한 비구름대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20에서 60,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 이어서 충남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비 상황은 잠시 뒤 10시부터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디지털 기상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